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물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물체 운동했어.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바뀌지 않는 정지된 물체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운동하는 물체도 있어. 그 중에서 우리 물리에서는 운동하는 물체에 움직일 때 나타나는 다양한 물리력들을 설명하는 게 주된 내용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정지되어 있을 때와 움직일 때 차이점이 있니?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인지. 당연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방향이 있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기라는 게 생겨.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라고 하는 특징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나방, 빠르기와 방향이 생겨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이걸 갖는 물질들이 운동하는 물체들이야. 그 중에서 방향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서로 반대 방향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를 이용해서 방향도 계산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의 기호, 하나는 마이너스의 기호로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거지 수학적으로 크다 작다의 의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안 가져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2의 빠르기와 마이너스 5의 빠르기가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5의 빠르기가 더 빨라요. 왜?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면 마이너스는 반대쪽 왼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인지하셨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니? 라고 하는 이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이 위치 변화량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맞아.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4초 만에 뒤로 백해서 4m 왔다고 쳐.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다고 쳐. 자, 그랬을 때 한 번은 앞으로 10m를 갔고 한 번은 뒤로 4m를 왔는데 어차피 내가 간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난 방향 신경 안 쓰고 간 거리를 더해서 나의 총 위치 변화량이 이동 거리를 얘기할래. 그래서 이동 거리는 방향을 무시한 내가 간 거리의 크기만을 나타낸 값이라서 14m로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자, 나는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서 위치 변화량을 표현할래? 이건 변이라고 해. 됐어? 그럼 방향을 고려한다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데? 라고 하면 방향은 무조건 출발한 지점에서 2초 후에 도착한 지점을 향하는 방향이 바로 변이 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얘는요. 뒤쪽을 보고 걸어가고 있어도 변이 방향은 앞쪽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변이 방향은 앞쪽 방향이고요.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 그래서 이거는 6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랬어. 그쵸? 그리고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빠르기가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방향이 없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속력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속력이라고 하지만 앞에 평균이라는 글자 빠져 있는 거죠. 평균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으로 이동 거리를 나누시는 방법으로 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2초로 나누시면 물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얘 평균 속력은 7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되지만 우리가 구하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뭐다? 속, 도. 됐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변이로 나누는 값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변이를 2초로 나누는데 변이는 방향도 있으니까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야 속도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갑니다 라고 하는 속도 표현도 가능해. 됐죠? 이렇게 방향을 갖는 값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요. 벡터들은 반드시 방향을 표현하는 연습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 자, 그래놓고 우리가 똑같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더라도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보다 컸어. 그래서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컸어. 이유가 뭐라 그랬어? 왜 똑같이 움직였는데 이동거리가 더 크게 나와? 그래서 속력이 더 빠르게 나와? 이유는 하나. 뭐였습니까? 네. 변이는 최단거리고 이동거리는 최단거리가 아니게 됐죠. 왜 아니게 됐을까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떤 애가요. 앞으로 10m 가는데 5초 걸렸어요. 그럼 얘는 이동거리는 얼마야? 말해봐. 이동거리 얼마야? 10이죠. 변이는 얼마야? 네. 앞으로 10이에요. 이땐 같잖아.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요. 가다가 얘는 반드시 방향을 뭐했다? 전환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 크기만을 계산하는 연습하시면 안 돼요. 물리는 의미 해석이기 때문에 그 크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의미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야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이는 최단거리지만 이동거리가 최단거리랑 다른 이유는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갔네요. 네, 얘는 방향 전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상위권의 사고력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르기를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보여드렸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요. 움직일 때 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는 빠르기와 방향이라는 엄청난 특징을 갖거든요. 그죠? 맨 처음에 물체가 움직일 때 빠방은 어떠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나중이 돼도 얘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변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텐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용어로는 뭐라 그런다? 그걸 뭐라 그러죠? 빠르기 안 바뀌어. 맞지 말? 빠르기가 같아요. 등속. 방향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직선.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는 등속, 직선 운동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걸 고등학교 때는 한 글자 더 줄여서 5글자로 표현한다 그랬어? 뭐라 그런다 그랬어? 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꼬맹아 등속도 운동이란 단어에 의미를 집어넣어. 등속도 운동은 안 변한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빠르기도 방향도 변하지 않는 안 변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처럼,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구간에서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등속도 운동인데 이제 그려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중학교 3학년 내신하고 있어. 시간에 따른 자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려봐. 등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우리 저번 주에 했었거든요. 아까 준 A4 용지에다가 그려보세요. 저 지나가면서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셨고요.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랬어요. 면적하고 기울기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래프에는 면적 또는 기울기에 뭐가 숨어 있을까? 표시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똘똘하군요. 어떻게? 네, 맞아요. 자, 지금 그리시는 것처럼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가 일정해요. 빠르기가 2의 빠르기로 예를 들면 0초일 때도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일정. 이게 등속이에요. 그렇죠? 자, 등속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는 정확하게 비례해서 증가해요. 이런 느낌이야. 이게 등속 운동이야. 자, 근데 모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울기에는 항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의 물리량이 숨어있다. 그렇다면 얘 기울었습니다. 이 기울기에 뭐 숨어있겠죠? 뭐가 숨어있습니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숨어있습니다. 됐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등속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면적에도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데 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숨어 있는 물리량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곱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얘는 시간 곱하기 속도의 물리량이니까 뭐가 숨어있다? 변이 또는 이동거리의 의미가 숨어있더라.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간 거리가 2m, 2초 동안 간 거리는 4m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에도 내신에서 나온다. 됐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이건 중3 때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변하는 운동이다. 자, 변하는 운동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고 방향은 안 바뀌어도 변하는 거 맞습니다.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변해도 변하는 운동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 그랬습니까? 빠르기만 바뀌어요. 어떨 때요? 어떨 때요? 이럴 때요? 보였죠?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유낙하 운동. 됐죠?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표면을 향해서 떨어지는 운동, 그 중에서도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 용어는 5가지 나올 거야. 기억해도.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에 또 다른 거 있어. 던져서 올릴 거야. 채민아 뭐라 그래? 그치? 지우 오빠 알려줘. 뭐라 그래? 똑바로 던져서 올려요. 얘 언제까지 올라갈까? 속력이 0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똑바로 올라가는 그 공간만 봐. 그러면 방향 안 바뀌어. 됐죠? 이때 똑바로 던져 올린 거 우리는 중력 방향을 뭐라 그러냐면 연직 방향. 그 중에서 똑바로 위쪽이니까 얘는 연직 상단 운동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고3 때까지 쓰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요.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중3 책을 열어보셔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존재한다. 뭐 있어?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뀌어?
무슨 운동? 그쵸? 근데 빠르기가 안 바뀌니까 앞에 붙여줘요. 뭐라고요? 등속 원운동. 왜냐면 원운동 중에서도 빠르기가 바뀌는 원운동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일정한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됐죠? 세 번째는요. 빠르기도 바뀌지만 방향도 바뀌어. 동시에 바뀌어. 이런 애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빠르기도 바뀌는데 방향도 바뀌어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공을 던지면 보여요? 올라갔다 내려가고요. 느려졌다가 빨라집니다.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맞아요. 이걸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됐어. 하나 더 있어요. 포물선 운동을 뒤집어서 그려봐. 그러면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요. 얘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놓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죠. 됐죠? 마치 바이킹처럼. 그러면 얘는 방향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뀌고요. 빠르기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침자 운동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칠판에 써놓은 5가지 용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나오는 용어들이야. 용어만 들으면 아 뭐가 바뀌는 운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은 변하고 있는 운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변하는 운동을 싸잡아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새끼들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그냥 변하는 운동이야 라는 뜻이야. 되겠어?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중 변하긴 변하는데 1초당 변화량이 일정해. 1초당 3씩 바뀌어. 됐어? 이렇게 1초당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뭐라 그러니?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고등학교 내용 그걸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칠판에서는 5가지는 모두 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변합니다. 됐어? 자,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그 등가속도 운동 중 방향은 일정한데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을 한번 예들어 볼게요. 자, 0초, 1초, 2초, 3초, 4초 이죠. 자, 이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숙제 풀어온 것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던 문제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 있냐면요. 책 한번 펴볼래요? 자, 13페이지에 27번입니다. 13페이지 27번으로 예를 들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0.4초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놓은 다중성강 사진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 자동차의 위치, 그 다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차에서 요 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0.4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0.4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0.4초라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딱딱 찍었는데 거리가 달라져.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여기 0.4초 동안 10cm 갔어. 두 번째는 20cm 갔어. 세 번째는 30cm, 40cm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빠르기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일단 우리는 빠르기를 구해야 되겠죠? 각 구간마다 평균 속도 구할게. 첫 번째 구간은요. 걸린 시간 0.4초 동안에 10cm 가는 빠르기래요. 그쵸? 그래서 이 구간의 빠르기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5cm/초의 빠르기야. 이 얘기야. 두 번째도요. 이 구간이요. 0.4초라는 시간 동안에 20cm 가는 빠르기로 얘에 비해서 2배 빨라요. 그래서 50cm/초의 빠르기야. 자, 세 번째 구간도요. 0.4초라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35로 처음보다 3배 빠르네.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는 75. 그 다음 구간의 빠르기는 100 나오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아이의 가속도가 얼마야? 그게 이 문제였어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서요.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변화량이 나와요. 그러면 요 구간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요 구간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요 구간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봐 드릴게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 이 구간에서 이 구간으로 가면서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니까 25cm/초고요. 그 속도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0.4초야. 자, 그래서 얘 가속도를 계산하면 엄청 숫자 들어오는데 62.5c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와요. 이랬어요. 그죠? 요 구간도요. 속도가 25가 증가하는데 0.4초 걸렸어. 그러니까 가속도 똑같아. 이 구간도요. 25의 빠르기가 증가하는데 0.4초 걸렸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도 똑같아.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1초당 속도 변화량을 구한 거고,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면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놓고 가속도를 구했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네? 그러니까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드린 A4 용지에 지금 보신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도 등속도 운동처럼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처럼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세 가지 그리자. 시간에 따라 가속도의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등가속도인지, 시간에 따라 속도 모습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시간에 따라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잡아야 등가속도의 형태가 되는지, 그리고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 숨어 있는 것도 체크. 뒷자리는 엄마랑 똑같아? 3727 78 978 978.
지나가면서 볼게요. 태윤이는 왜 힘들어? 왜 해볼까? 시간의 속도도 이렇게 된다고 상관없이 기울기는 시간의 속도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면적이 생기죠. 똘똘하네요. 자, 보시면요.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는 일정한 극의 가속도를 유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라는 한국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등가속도는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돼요. 원점부터 시작해서 빨라져도 되고요. 중간에 있는 상태로 빨라져도 되고요. 중간에 속도 있는 상태로 느려져도 등가속도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 자,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는 이런 모습 나와요. 그래서 세 개의 모양이 다 다르네 이런 뜻이었고요. 그 중에서요. 기울기에 숨어있는 거 똑같습니다. 시간하고 위치 그래프는 생긴 개형이 달라도 X축과 Y축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는 속도일 텐데, 그쵸? 또는 속력일 텐데, 기울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순간에 접선 기울기가 있죠. 2초를 지나는 순간에 접선 기울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요. 0초부터 2초까지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도 구할 수 있네. 근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둘 다 속도인데 그 중에서 접선 기울기는 무슨 속도? 순간 속도. 그 순간의 속도. 됐어? 구간 기울기는 무슨 속도? 평균 속도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순간 속도를 보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만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못 구해요. 자, 그런가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라 그랬으니까 생긴 모양 상관없이 얘도 밑에 있는 모양은 간거리 또는 변이. 근데 이럴 때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어 있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처럼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나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는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나오는 값은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거 가지고 놀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만 해봐. 이거는 이제 물투에서 할 건데 여러분들 물투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물리 1에서 심한 문제들은 이런 게 나와. 자, 공을요. 던졌을 때 속도가 점점 빨라져? 이렇게 되죠.
그럼 바닥에서 공을 던져 올려 속도가 점점 느려져. 예를 들어서 20의 속도로 던져서 속도가 0 될 때까지 간다고 쳐봐.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래? 그려봐. 시간에 따라 속도가요. 공을 20에 빠르기로 던졌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어떤 모습이면 돼? 태윤아 그려. 올라갈 때 속도도요. 쟤도 등가 속도예요.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쵸? 그 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구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요. 얘는 실제로 받는 중력이라는 힘과 물체가 낙하하는 운동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똑같은 공을 던져도 얘는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 실제로 올라가는 동안 받는 중력이라는 힘과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근데 떨어질 때요. 중력만 받고 떨어질 때 1초당 속도가 늘어나는 정도와 똑바로 던져 올렸을 때 1초당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는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중3 때 배우는데 중력가속도라고 해요. 이걸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요. 중력가속도가 얼마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냐면 기억나요? 1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지구에서 무게가 얼마야? 이 무게가 중력인데 그러려면 무게는요. 항상 질량에다가 그 천체의 중력가속도를 곱한 만큼이야. 그래서 우리 얼마 곱했었어? 9.8 곱했었어. 그게 지구의 중력가속도야. 됐어? 그래서 9.8 곱하기 1에서 1kg은 지구에서는 9.8N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됐어? 그걸 선생님하고는 중학교 때는 9.8이라는 중력가속도를 쓰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9.8이라는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우리 10 써요.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1kg짜리 물체의 무게인 중력의 크기를 10N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야. 인정해? 되겠어? 네. 근데 이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얘도요. 가속도니까 A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른 가속도가 아니고 중력가속도들만 차별해서 G로 쓴다. 이런 느낌이야. 차별해서 G로 써요.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가속도를 처음으로 배웠어요. 자, 그럼 중력가속도가 지구가 10m/s 제곱이야. 이 뜻이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초당 속도가 10씩 변해. 맞아? 이 뜻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떨어질 때는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빨라져? 10씩 빨라져. 던져 올리면 속력이 얼마씩 느려져? 1초당 10씩 감소해. 알겠어? 그럼 생각해봐. 머리 있죠? 원래 물리 원에서 저 이거 안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머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끌고 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 레벨 2에 가서나 배울 수 있는 내용이야. 자, 20으로 던져. 생각해. 20에 빠르기로 던지는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1초당 속도가 얼마씩 준다고? 10씩 줄어. 그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겠니? 몇 초 걸리겠니? 생각해봐. 얘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돼? 10대. 맞아? 또 1초 지나면 속력 얼마 되니? 0대. 그래서 얘 2초까지밖에 못 올라가. 이거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네. 그러면 얘 2초 동안 올라간 거리 얼마게? 선생님이 둘째 날은 이렇게 해봐요. 쭉 끌고 가봐서 그 반 분위기상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는데 여기까지는 입안이 가능하구나. 그럼 거기까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던져 올리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연직상방 운동에
20으로 던졌으니까 2초 만에 0대 여기까지 납득돼? 몇 미터 올라갔을까? 20. 간거리는 어디다 그랬어요? 윗넓이. 그쵸? 2 곱하기 20 나누기 2 얼마야? 20m 올라갔어요. 이게요. 그래서 던질 때 속력만 알려주면 거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뭔데요? 아, 이 새끼 20m 올라가다 멈췄겠구나. 2초 걸렸겠구나. 그래서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물체는요, 무조건 1초당 속도 변화가 10인 공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 한 번만 더 해봐. 던졌어.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됐겠지? 그랬다가 그 새끼 뭐하니? 다시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그 높이까지 내려올 때까지의 그래프를 다시 그린다면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게 영재 시험 문제입니다. 공을 던졌어요. 올라갑니다. 속도가 0이 됐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높이로 올 때까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 내가 뭐라 그랬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 제가 여기서 누구 하나의 이해력을 봐야 돼서요. 그래서 한번 끌고 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20의 빠르기로 던졌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다시 그 자리로 떨어져. 그 과정을 그리라는 얘기야. 처음에 20의 빠르기로 던졌어. 근데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라고 안 했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 속력과 속도가 뭐가 다른지 납득해. 나가요. 속도가 속력이랑 뭐가 달라? 방향. 그렇지? 방향 가죠. 그럼 보면은 올라갈 때 방향을 플러스 방향의 속도로 보면 내려올 때는 어느 방향으로 그리면 돼?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 그래프로 그려야 돼. 자, 그거 고쳐야 되는 사람 2명 있어. 떨어질 때 속도는 마이너스 속도로 그려야 돼.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칠판에 다 한가득 그려도 이거 완벽하게 다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내신밖에 안 돼요. 수능에서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됐어?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시간 속도 그래프는 하나는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를 가지니까 이렇게 그리셔야죠. 일사분면이 다 그려줘야죠. 됐어? 그래서 올라갈 때 속도를 플러스로 보면 내려갈 때 속도는 마이너스 쪽에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문제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속도가 줄어드는 그림은 너네가 그려놨잖아요. 이거 왜 안 씁니까? 처음에 속도가 20이었다가 속도가 0이 돼. 네, 그건 그대로죠. 그랬다가 순간 속도가 0인데요. 이때 속도가 0인 건 정말 순간이야. 찰나야. 알겠어? 네. 그랬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로 그려져야죠. 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가
요 구간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요 구간이 내려가는 구간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세요. 중력만 작용하고 공기저항이 없으면요. 그 물체를 던졌다가 떨어뜨릴 때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올라갈 때 빠르기나 내려올 때 빠르기나 똑같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 똑같으니까 던지는 순간이 20이면 그 높이에 왔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20이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꼬매가 봐봐. 아까 20으로 던졌을 때 속도가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린다 그랬어? 2초. 왜? 1초당 속도가 10씩 줄어야 되니까. 그치? 여기 2야. 그럼 꼬매가 여기 몇 초겠냐? 상상해봐. 여기 몇 초겠냐? 4초죠. 올라갈 때 2초면 내려올 때 2초. 또 내려올 때는 자연학하기 때문에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꼬매가 올라간 높이 몇 미터? 올라간 높이 몇 미터? 왜 빨리? 플러스 20. 내려간 높이 얼마?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면적이 거리면서요. 어디 면적 구해야 돼요? 항상 면적은 x축과 그래프 사이의 공간이니까 얘는 뒷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아세요? 하겠어요? 네!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2죠. 자, 그러면 추가 설명 없이 그냥 해볼게요. 0초에서 4초까지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네, 이때요. 0초부터 4초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 구해. 속력은 얼마고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구하십시오. 태연아, 평균 속력 얼마 나왔어? 네, 빨리 하세요. 하은아, 그 구했지? 평균 속력 얼마 나와? 10. 평균 속도 얼마 나와? 0. 왠지 아세요? 자, 얘 올라갈 때요 20m, 내려올 때요 20m. 근데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데, 자, 이동 거리는 방향 필요 없이 간거리 더 한다 그랬으니까 총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40m입니다. 그거 가는데 4초 걸렸으니까 평균 속력이 10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건데, 꼬배가 갔다가 왔어. 제자리로 돌아왔지? 변이 얼마야? 0입니다. 됐죠? 제자리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4초여도 속도는 0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 되겠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요. 이거 사실은 그려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려보면 별거 아닌데, 여기에 요 밑으로 내려가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면서 보세요. 속도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속도 그래프에서 x절편,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공간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면서요, 선생님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거리라고 했다가 변이라고 했다가 막 이상한 얘기 하죠. 자, 그랬을 때 꼬매가 봐. 여기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부호 띄고 계산하면 이동거리야. 20 더하기
근데 부호 넣고 계산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변이 얼마야? 0이야. 알겠어? 부호까지 넣고 계산하면 변이가 되는 거고요. 밑넓이가. 부호 띄고 계산하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됐죠? 자, 그래서 요 수준까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조금 처음 배울 때는 버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편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하면서 이거는 외워와 그랬어요.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릴 테니까 여러분은 한국말로 쓰셔도 돼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도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맞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울기가 뭐라고? 이게 가속도 뭐죠? 면적이 뭐라고? 이동거리 또는 변이.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세 가지는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 역학할 때까지는 계속 쓰는 거 시험 볼 거야. 그랬어요. 자, 나중 속도는 간거리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해봐. 시험 다 외웠어? 응? 못 외웠어? 처음 속도는 V제로. 시간이 T초 지나면 속도가 이만큼 늘어나고 더하면 되지. 속도 증가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래서 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처음보다 요만큼 늘어나서 나중 속도가 생겼어. 늘어난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변화량 A, T 찾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셔야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공부 조금 하고 성적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 원하잖아요. 자꾸 중얼중얼 하세요. 자,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쵸?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쵸?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라서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간거리를 얘기해.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라고 그랬어. 됐죠?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공식이야. 제대로. 그리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낙하할 때 걸린 시간 몰라?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t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t를 됐어? 대입해서 정리한 거라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모습이라 그랬어. 되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이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특히 시간을 모를 때는 유일하게 얘밖에 쓸 수 없으니까 잘 봐 라고 했고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평균 속도를 아까처럼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로 나누는 그 어려운 방법을 안 쓰고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근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평균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 다시 말해서 처음과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야. 그래서 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게 간거리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냐? 판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납득하셨죠? 자꾸 중얼중얼 됐어? 하십시오. 여러분들 비싼 돈 내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 이 시간에 와서 했으니 티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찍히시면 질문 받아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일찍 온 친구들한테는 했고요. 됐죠? 네.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셔서 틀린 문제 먼저 보시고 꼭 해야 되는 질문 있으면 하시는 게 맞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요. 태윤이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와서 개별적인 질문 다 하시면 되고요. 혹시 7페이지에서 혹시 제가 다시 해드리고 다시 설명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8페이지, 9페이지 중에서 선생님이 다시 해봐드려야 되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서는 16번 문제는 좀 잘 보고 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죠?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제가 짚어야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 중에서 16번도 다시 보지만 21번 보세요. 이게 속도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쵸?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세요. 12페이지, 13페이지요. 그 중에서 24번에 상대 속도 개념 이해하시라 그랬습니다. 됐죠? 네. 자, 오늘 질문 가장 많이 받았던 건 13페이지에 27번이라서 그걸 아까 수업 시간에 같이 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에 34번이 앞에서 짚어드렸던 등가속도 그래프 다시 봐라고 했던 그 문제랑 같습니다. 됐니?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살짝만 책을 덮어주시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안 쓰셔도 되고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까? 채점할 준비. 자, 이거 성적은 다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매주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간평가하고 저희 정기고사 보는데요. 이제 역학 끝나고 나면 역학 시험 볼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총 평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레벨 1은 개념이고 레벨 2는 이제 개념 심한데 레벨 2를 다시 갈 건지 아니면 개념을 다시 들을 건지를 그 평가 내용으로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블랙과학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도 저는 어디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거, 자사 좀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에서요. 자, 꼬맹아 먼저 선생님 채점하기 전에 빨리 확인. 변이 쓰라 그러면 방향 쓰니 안 쓰니? 쓰죠. 변이나 속도 쓰라 그러면 방향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변이의 크기 써라 또는 속도의 크기 써라 그럼 방향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 손 댈 거 있으면 빨리 드십시오. 됐어요? 기회 드렸어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 이동거리 150, 변이 크기만 쓰기 때문에 50입니다. 자, 2번부터 하죠. 여기 있는 OX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수능에 나오는 기억, 니은, 디 보기를 OX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2번부터 동글 X, X. 자, 5번 답 16m. 6번 답 4m. 7번부터 X, 동글 X. 단위 띄고 갈게요. 10번은 3. 11번은 마이너스 10. 12번에 서쪽 7. 13번은 왼쪽 3. 14번에 35. 15번에 2. 16번 동글 X. 문제는 19번하고 20번은 수능 문제를 그대로 넣은 거고요. 20번은 수능에서 킬러야 라고 했던 언니 오빠들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19번의 답은 100이고요. 20번의 답을 얘기해 볼래요? 그럴 것 같아. 예서, 그럴 것 같냐? 됐어? 못했어? 지우야, 혹시 생각해봤어? 3V제로입니다. 3V 제로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진 개수를 세보세요. 20개 중에서 몇 개? 20개 중에서 몇 개? 자, 이거 지금 많이 틀렸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다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1시간 수업한 내용에 대한 체크이고요. 요거 집에 가서 틀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4개월 끝나고 나면 아, 그래도 물리 뭔지 알겠어 라는 얘기 합시다. 자, 보시면 시연아 맞은 개수 16개. 자, 은교 네. 지우 19개. 지우 몇 번 틀렸어? 9번. 채민 네. 이지 혜윤 하은 네. 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오답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주택보는 거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틀린 거 확인 먼저 하셨죠?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혹시 제가 설명할 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12번 설명할게요. 또요. 괜찮아요? 나머지는 12번 볼게요.
여러 가지 운동의 경우에 가속도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가속도의 크기를 쓰라고 안 했고 그냥 가속도를 쓰라고 했는데 가속도도 방향을 갖는 벡터니까 방향 써라 그랬습니다.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이제 선생님이 문자로 처리할게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모든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야 변화량이 나오는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지 않습니다. 나중에서 처음 걸 빼야 변화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 동쪽을 향해서 20의 빠르기로 달리던 자동차가 4초 후에 서쪽으로 갔대요. 네, 동쪽으로 20으로 가던 아이가 4초가 지나고 나니까 서쪽으로 8이라는 빠르기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물리량이 나타나면 한 방향은 플러스 한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고 답을 쓸 때는 네가 뭘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놨는지 모르니까 다시 동서로 바꿔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8, 처음 속도는 플러스 20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개의 속도를 빼서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m/s 제곱이지만 쓸 때는 네가 쓴 마이너스의 의미 다시 봐라. 어디? 서쪽이란 뜻이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서쪽 방향으로 7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그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13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선생님이 20번은 설명해 드릴 겁니다. 20번을 뺀 나머지 중에 질문 있나요? 15, 19 20 요거 세 개 하죠. 자, 15번 문제도 위에 있는 보기 보셔야 되는데 그림 가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프 두 개 번지수 정확하게 보세요. 첫 번째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는 속력의 일정한 등속 운동하고 있어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시간거리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비례해. 그래서 5초 동안에 100m 가는 빠르기 때문에 아니 10m 가는 빠르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2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5번에서요. 나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은 구간기울기 0초에서 5초니까 0초 찍어 5초 찍어 구간기울기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5초 동안의 간거리가 10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처음 속도가 10인 자동차가 4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0이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얘는요 처음 속도가 10인 미줄쳐 등가속도 운동한대. 처음 속도가 10인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정하게 빨라질까 느려질까? 나중 속도 보시면 돼요. 처음 속도는 10이었지만 나중 속도는 30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형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가속도인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4입니다. 4. 얘 가속도 4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될 때까지 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봤죠? 그럼 꼬맹아 생각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초 걸렸어? 모르잖아. 그게 힌트잖아. 시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외우라고 했죠? 뭡니까? 2AX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얘밖에 못 써요. 됐어.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니? 또는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4m/s 제곱이라는 건 이거 무슨 뜻이야? 무조건 1초당 속력이 얼마씩? 4씩 뭐해진다? 빨라진다 이 뜻이죠? 근데 얘 속력 얼마 증가했어요? 얼마 증가했어요? 20 증가했죠? 정신 차려. 속력 20 증가했어요. 그럼 몇 초 걸렸겠니? 5초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5초 걸렸다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요 풀어도 되고요. 저는 그래프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프로 해결할 때 내가 가속도 의미 해석하는 거 첫날 가르쳐 드렸거든요. 가속도가 4라는 얘기는 1초당 속도가 40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 속도 10이었다가 30이 될 때까지 속도 20 빨라졌어요. 그럼 20 빨라지기 위해서는 5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5초입니다. 그러면 간거리는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 평균 속도 생각하시면 되죠. 이 평균 얼마입니까? 20. 그 20이라는 평균 속력으로 5초 동안 간 거리가 100m입니다. 되겠어? 그래프 그리는 거에 인색하면 물림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물림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선택 과목 없는 학년들이거든요. 모라생시 다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과목 잘 해도 성적은 안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죠. 마지막 문제는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하셔야 쉬운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지고 풀립니다. 자, 보시면 물리 원에 있는 개념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등가속도 운동 웬만하면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속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거거든요. 20번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0번은 뭐냐면 기준면에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준선을 같은 시간에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도착점까지 갑니다. 문제 읽으셨어요?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동시에. 그렇죠? 그럼 단거리 누가 많아요? 같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같아요. 총 걸린 시간 갖고 총간 거리 같습니다.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캐치하면 답은 나왔죠. 이게 문제였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서요 우리가 얘네들의 속도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누구냐면 A입니다. A는 맨 처음에 기준점 통과할 때가 4V 제로의 속력으로 가다가 얘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속도 일정하게 변하죠. 자, 그랬을 때 도착점에 왔을 때 무슨 상태냐면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A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요. 처음 속도가 4V 제로고 등가속도인데 멈춰야 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든다. 아까 연직성 방법도 그대로죠. 얘 평균 속도 얼마게? 평균 속도 얼마게? 채민이 안 들려? 평균 속도 얼마? 맞아. 초육인데 또 떨어져. 2V 제로 가운데 속도. 근데 A와 B의 평균 속도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B의 평균 속도도 2V 제로 나와야 됩니다. 지우 이해돼? 알죠? 자, B 보시면요. B는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V0. 도착할 때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동시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V0에서 적어도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됐어? 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랬을 때 동시에 도착하니까 걸린 시간 같습니다. 맞나?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B의 경우도 평균 속도가 2V0여야 돼. 얘가 평균 속도 뭐라 그랬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 맞냐?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 나와야 되냐? 3V0가 돼야 V0와 3V0의 가운데가 2V0가 되겠죠. 되겠어? 깔끔한 문제예요. 사실은 풀어보면.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틀리는 건 경험이 없어서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이득이라서 선생님의 숙제의 형태로 시험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쁘게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요. 얘도 한번 써두시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테스트 문제들은 집에 잘 저장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11시 반입니다. 선생님 수업 항상 이렇게 해요. 전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고 질문 받고 테스트
테스트 보고 풀이하고 이러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10분 쉬었다가 1시간 반 동안 이번 주에 진도 나가봐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수업. 됐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그죠? 네, 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